안녕하십니까. 구독자님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많이 늦었습니다. 직장에 일이 너무 많아서 쇠가 빠지게 일을 한다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인사가 늦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비록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좀 더 연구하고 정보를 가치 있는 정보를 찾는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큰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대박은 임박했습니다. D램, 여러분 오늘 알지 모르겠지만 D램이 4달러, 이거 완전 미친 거죠. 이제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오늘 급등을 했다가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 한 2% 선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다음은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라는 그 얘기까지 제가 후반부에 바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D램 4달러 미친 거지만 지금 이달 들어서도 1일에서 20일 일평균 수출이 29.2%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자,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무선통신, 물론 스마트폰이겠죠. 사실상 수출과 그리고 D램 이 가격까지만 치면 삼성전자 벌써 SK와 같이 급등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많죠. 물론 SK는 급등하는데 왜 삼성전자는 이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왜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대외적인 변수도 많죠. 물론 금리, 미국의 그 10년물 금리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소스도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데 왜 이럴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허심탄회하게 제가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램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램 22개월 만에 4달러를 넘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하지만 SK하이닉스 급등을 하는데 왜 삼성전자 빌빌거리고, 오늘 외국인은 좀 약간 진정세를 보이지만 지금 SK나 삼성전자 이 모두 오늘 수급을 보면 연기금이죠. 팔아제꼈습니다. 팔아제꼈어.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일부 보니까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다시 하루를 참지 못하고 다시 또 빠져나가고, 이 무슨 기관은 무슨 단타에 신이 들어왔는지 어차피 외국인이 키플레이어입니다. 외국인은 이 반도체 수급, 그리고 반도체 업황, 그리고 수출, 이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면 안 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제가 대박 난다, 임박한다 해가서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물론 우리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 특히 고점에 물린 분들, 삼성전자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분명히 SK 반등, 급등을 하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뒤에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이 반도체 D램, 메모리 분야에 대한 업황이 개선이 되면 항상 SK하이닉스를 주목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면 따라서 삼성이 올랐습니다. 꼭 그런 법칙이 있으라는 법은 없겠지만 앞에 2020년만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일단 과거 데이터는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D램 거의 2년 만에 4달러 선을 돌파를 했는데, 엄청나. 저는 4달러 선 돌파했다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래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물론 주가에는 연기금 역시나 팔아제꼈죠. 더 이상 차고 나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저는 이 연기금 자기들이 팔 만큼 팔더라도 외국인이 돌아오면 이거 역시 분명히 상세를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외국인의 그 저력을 믿어봅니다. 일단 반도체 슈퍼사이클, 물론 전조입니다. 그리고 D램 상승세, 글로벌 D램 1위하고 2위, 삼성전자가 1위고 SK하이닉스가 2위죠. 상당히 긍정적인 겁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2010 작년이죠. 확산되기 시작한 이후에 직콕 수요가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물론 세트 수요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반도체 업계 이 증설도 상당히 지금 현재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은 계속해서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 쓰이는 그 D램이죠. 이 현물 가격이 오늘 오전 기준으로 평균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디램 가격이 4달러 넘은 건 지난 2019년입니다. 반타작이 났을 때였죠. 그때 4월 이후 22개월 만에 처음인데 디램 현물 가격이 2019년 말부터 상승세를 상당히 보이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4월 7일입니까? 그때 3달러 이후까지 올랐으나 이후에 그 내림세를 다시 한번 또 겪었죠. 물론 8월 20일 지난해 2.54달러까지 내려갔는데 자 사실상 이후 반등세를 어느 정도 타다가 12월 15일 반년 만에 다시 3달러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상승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는데 디램 현물 가격이 빠르게 상승을 하면 물론 고정 거래 가격 당연히 오를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통상 시장 분위기에 즉각 반영되는 그 현물 가격이 먼저 오르고 나면 그리고 고정 가격이 바로 따라오르죠.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디램 고정 거래 가격 역시 최근 들어 상승세인데 물론 그 PC용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이 지난달 평균 3달러 전달보다 5.26%나 올랐습니다. 물론 그 지난해 5월 6월 3달러 3.1달러 기록한 이후에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을 했는데 게다가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서버용 디램 이거 가격 역시 상승세입니다. 북미의 그 데이터 센터 향후 서버 디램 가격 인상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그 올해 그 서버용 디램 가격이죠. 전년 대비 35%에서 40% 정도 상승할 거로 전망하고 있는데 물론 삼성전자 지난 그 4분기 실적 발표 때 그때 고객사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지연된 그 투자도 재개되면서 수요가 아마 탄탄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수익성 극대화가 될 예정이 가장 핵심적인 게 EUV죠. EUV 공정을 활용해서 그 10나노 4세대입니다. 이 디램을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이 반도체 이 모든 거에 지금 현재 한파하고 정전 이 글로벌 이 공장의 그 가동의 그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금 현재 반도체도 귀한 몸으로 지금 대접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SK 반등을 보고 우리가 유출을 해낼 수 있죠. 물론 여러분 지금 화면은 삼성전자 SK 물론 SK 왼쪽은 SK 삼성전자는 오른쪽입니다. SK가 작년 8월 한 20일경이죠. 21일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향후 작년에 향후 그 반도체 빅사이클 그런 기대감도 있고 업황이 3분기에 어느 정도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반등을 하려고 하더라도 올해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선행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에 대한 시그널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물론 작년에도 그 급반등 자체는 SK 하이닉스가 먼저 선행을 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보다 더 가파르게 급등을 하고 약간의 조정을 거치면서 물론 비슷하게 11월부터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죠. 물론 SK가 그게 뭐 공식화는 아니지만 SK가 먼저 급반등이 오면 그 시그널은 분명히 삼성전자 초우량주인 그 외국인이 삼성전자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기대는 아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전망치니까 이게 꼭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제 나름대로 분석이니까 여러분들도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름의 기대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데이터로 분석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은 상당히 좋은 호재거리는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제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일일이 달아드리지는 못하지만 물론 바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읽고 여러분들의 최대한 의문점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왜 이렇게 횡보만 하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여러 시그널들은 오고 있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여러 가지 뭐 지표 시그널들 디램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 공급도 부족이라는데 왜 삼성전자냐 왜 삼성전자만 오르지 않을까 횡보만 하고 그러한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램 가격이 본격적으로 뛰고는 있지만 반도체 빅2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물론 행보는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 급등을 우리는 봤습니다.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삼성전자보다 더 오르는 이유가 있죠. 항상 선행은 먼저 하지만 최근에 그 반도체 업계 디램 가격 상승을 핏두로 해서 이 업황 개선은 기대감은 상당히 큽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라이벌인 그 마이크론 있죠. 마이크론 주가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D램 가격이 예상보다 좋고 수급 불균형 있기 때문에 2021년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 그리고 마이크론에서는 행복한 날이 다시 왔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처럼 그 D램 메모리에만 주력을 하는 이러한 업체들의 가격이 먼저 급등을 하고 반등을 하겠죠. 하지만 삼성은 종합반도체로서 이 메모리 반도체는 부동의 1위지만 다른 분야까지 감안을 한다면 물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는 1분기 물론 견조한 실적을 보일 거라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아직 뚜껑도 까지 않았지만 뭐 업계에서 전망치니까 저는 저렇게 믿진 않지만 삼성전자 예년 정도의 선을 실적을 유지할 것이다, 이게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분기가 지나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D램이 급등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계속해서 이 파운드리 수주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양호한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래 수출 올해 이 수출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꼭 이런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메모리 되어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 1분기 실적을 예상된다,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D램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동반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 이 역시 관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이달 1일에서 20일 일평균 수출이 29.2%,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출 회복의 주력 품목이 반도체입니다. 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5%, 그리고 모바일이죠. 삼성전자 무선 통신기기라 하지만 삼성전자의 모바일이 상당수가 될 겁니다. 물론 무선 통신기기 수출은 33.6% 정도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수출 상대국 중에서 중국하고 유럽연합 이러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32% 정도, 그리고 유럽연합은 53.6% 정도 급증을 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1월달, 2월달 연속으로 계속해서 지금 수출 자체가 상당히 호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는데 왜 주가가 안 오르는지 삼성전자 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지금 8만 원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짜증이 나지만 지금 최근에 1월 최근 올해입니다. 올해까지 최근에 TSMC는 무려 22% 정도,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 굵직한 업체들이 많죠. 물론 인피니온, NXP, 르네사스 이러한 업체들도 모두가 10% 이상 다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물론 차량용 반도체 삼성전자로서도 차량용 반도체는 전체 매출에 미비합니다. 물론 대만의 TSMC 역시도 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대만은 오르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 MCU죠. 자동차 대표적인 반도체가 이 MCU인데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자체에 TSMC 같은 경우에는 40나노 이상 이 매출 비중이 3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에 대한 나름대로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반도체 업체 인피니온이나 NXP, 르네사스 같은 경우에도 자체 팹은 있지만 물론 28나노나 45나노, 65나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도 TSMC나 UMC 이러한 대만 업체에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지금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M&A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시장 확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기회. 이 공급 부족이 새로운 삼성전자의 기회인데 제일 중요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결단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자동차용 그 MCU 이러한 업체들도 그 자체 팹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TSMC나 UMC 여기 파운드리 생산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TSMC는 물론 초미세 공정에도 강점이 있지만 이러한 차량용 반도체까지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월등히 아마 주가가 오르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 D램 가격의 상승과 이 수출 이러한 호재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도 결코 뒤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이 전장 부품 분야 당연히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는 있지만 2017년 하만을 인수한 뒤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신규 M&A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NXP나 인피니온 이런 굵직한 차량용 반도체 인수를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인수 대상이 결정이 된다면 삼성전자 역시 주가의 탄력도 받고 상당히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연준이죠. 이 파월 세계 경제가 지금 금리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이 미국 뉴욕 증시가 미국 국채 금리 이 상승에 대해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 의장의 진단에 따라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하방 압력은 엄청나게 받았지만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그 백신 낙관론 이런 것까지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주가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금리 자체가 삼성전자가 향후 오르지 않는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상승도 금융시장에 물론 화두는 맞습니다. 물론 백신에 보급하고 코로나19 확산 다소 진정은 되었죠. 그리고 경제 정상화, 그동안 풀린 막대한 유동성도 인플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물론 1.35%까지 부분까지 올랐는데 물론 그 저항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오르면 또 나름대로 주가에 약간 악재적인 조건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금리 상승이 증시에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어떻게 보면 신호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겁니다. 주가 밸류에이션 이러한 부담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초저금리로 갈 곳을 잃은 그 투자 자금이 증시로 유입된 점이 주가 상승의 주요 배경은 분명히 작년부터 이어져 온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채권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주가에 좀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면 여러분 이런 거 파월 이 사람이 뭐라고 금리하고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대외적인 것까지 전부 신경을 다 쓰면 우리가 머리가 빠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이라기보다는 일까지 신경을 쓰면 우리는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디램이나 이 수출 호재만 보고 있더라도 삼성전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있고, 그리고 SK 오늘의 이 반등 자체는 예사롭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 영상 다시 한번 또 좋은 정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